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은 적지 않는 충격입니다. 이준석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만의 독자 행보를 선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소 보수의 정론지라 주장했던 조중동에서 일제히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준석의 행보를 정치 혁신으로 부각까지 시켰고, 조선일보 역시 이준석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비판하는 이준석의 양비론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조중동은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를 찬성하겠습니까? 조중동 내부의 내각제 세력들이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흔들어서 낙마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제2차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하루 전에 단일화 거부를 전격적으로 선언했다는 그 배경은 과연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준석의 의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명태균 사건일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에 이준석은 여론 조작한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22.3%, 이준석 후보가 18.8%였으나 명태균을 통해서 나경원의 지지율을 19.5%로 낮추고 이준석의 지지율을 19.1%로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개적 자리에서 검증될 경우에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재기 불가능할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문화와 SNS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묻힐 수 있었던 비리나 사건들이 폭발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과거에 발목 잡힌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잔인한 공갈 협박이 들어왔다면 과연 이준석은 이번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성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좌파 매체는 물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과 여론조사 업체들이 일제히 이준석 지지율 공작은 이준석에게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준석은 2 내지 3%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5배 이상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에서는 양당 후보로 집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 득표에 불과했습니다. 이준석의 10% 지지율은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지지율 공작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준석의 지지율을 15% 가까이 조작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준석이가 완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 같은 거품 지지율에 속아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완주를 선택할 자기 기만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이준석은 선각자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정치인들 여럿이 심각한 민주당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에게 김문수와 단일화를 거부하라는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190석의 강력한 입법 권한으로 언제든지 특검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자비하게
단일화를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선관위 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선포했던 비상계엄 이후에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수원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단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준석 역시 명태균 사건에서 부정선거에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과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사전투표제 폐지, 부정선거 진상규명이라는 그 같은 공약은 민주당과 이준석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좌파 우파의 대결을 넘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세력들과 진실규명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김문수의 집권을 크게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단일화를 통해서 국무총리 자리를 약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집중 추궁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의혹들과 명태균의 여론조작 사건 등등 개인적 비리를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현재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일화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게 될 경우 차기 대선 주자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자신의 비리 등의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최대 기회이자 최악의 위기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젊은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과거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더 이상 보수 정당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단일화 거부에 담긴 진짜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김문수 후보를 직접 공격할지 그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캠프는 이준석과 단일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부정선거 척결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일화 추진이 오히려 기존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분명히 유지하면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준석의 단일화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치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정용재님, 김명순님, 석범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